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이론을 실무와 더불어서 풀어보는 김정권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 아파트, 멋진 아파트의 사진 풍경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일 여러분들께서 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 아파트 또는 그 오피스텔 또는 관공서, 그 학교의 그 역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채널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개념을 알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기 이론을 실무로 풀어보는 이 말 뜻이요, 사실은 전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드맵이 저는 그곳에 담겨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전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 전기의 3대 소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이 저항 코일 콘덴서를 가지고 계속 풀어나가면서 그것이 직륜지, 뭐 또 교륜지, 삼각함수가 어떻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기안전관리, 이 KEC죠. 한국전기설비기준, 물론 그 위에 상위의 법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은요, 저는 대충 한 두 가지로 봐요. 큰 맥락으로 본다라면 첫 번째 맥락은 뭐냐면요, 전기적인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하자,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소자를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실질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지금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중간 앞에 부분은 건너뛰고 뒷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 공부를 하시는 기능사 정도 공부를 하거나 또는 앞으로 기능사를 준비를 한다라고, 전기공사도 마찬가지고 승강기 기능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전반부부터 쭉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분들은 뒷부분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기 소자의 3대 그 소자는, 전기의 3대 소자는 첫 번째는 저항입니다. 저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일이죠. 인덕턴스. 그리고 세 번째는 캐피시터,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 R 돼 있죠. 레지스탄스의 R. 그리고 인덕턴스의 인덕터 L. 그리고 캐피시터의 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3대 소자고요. 이것을 표기할 때는 저항은 이렇게 꾸불꾸불하니, 그죠? 꾸불꾸불하니 그냥 통과 못해. 너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 이런 표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항이고요. 코일은 이렇게 스프링처럼 생긴 곳이 코일이죠. 그 다음에 콘덴서는 이 두 개의 같은 짝대기를 이렇게 나무젓가락처럼 해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콘덴서와 우리 전기 초보자분들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콘덴서는 길이가 같아요. 자꾸 길이가 달라지노. 어이구, 이 잘못 그렸다. 잠깐만요. 제가 이 액정이라고 그런가요? 액정이 타블렛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콘덴서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요것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3대 소자가 이 아파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만일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그러한 건물에 건물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분명히 이렇게 이 아파트 지하에 수변전 설비와 그리고 펌프실과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22,900을 한전의 전주로부터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전의 전주로부터 전압을 받게 되면 22,900V
이곳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최초로 만나는 판넬이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바로 LBS고요. LBS를 거쳐서 MOF로 가죠. 이 MOF가 사실은 오늘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 역률과 MOF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부품 서킷 브레이커 진공 차단기, 트랜스포머 TR, 그리고 LV1, LV2는 저압반인데 뭐 여러 개 있는데 ATS 반도 있고 뭐 AC 반도 있고 그다음 배터리 반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이것은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역률의 키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역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표기를 할게요. 역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TR, 이 트랜스포머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코일로 이루어져 있죠. 코일의 1차 부분과 2차 부분이 이렇게 권수비로 감겨져 있어 1차 코일에 22,900이 들어가면 델타 Y, 보통 델타 Y 결선으로 하니까요. 델타 Y 결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델타에 13,200 상전압이 들어가요. 그죠? 상전압이 들어가서 380V로 하면 이 380V가 어디로 갑니까? 쭉 이렇게 저압반을 통해서 지하를 거쳐서 이렇게 뭐 대충 제가 그릴게요. 지하를 거쳐서 지하 주차장 이곳이죠. 지하 주차장까지 딱 와서 380V, 그죠? 동력반이라고 그래요. 380V는 동력반. 보통 220은 우리 주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380이 올라와서 요 지하에, 여기 지하라고 쳐요. 요 지하에, 여기에 피트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하 주차장 어딘가에. 요즘 아파트는 다 지하 주차장에서 다 각동으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하 주차장의 어딘가, 오피스텔 같으면 EPS실이죠. 이 EPS실을 통해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요 지하에 보면 380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죠? 380이 올라가는 어디로 갑니까? 요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죠. 그리고 220은 쭉쭉쭉 올라가서 뭐 101호, 201호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301호 쭉쭉쭉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이 변전실의 TR반을 이렇게 키포인트를 맞춘 거는요. 이곳이 코일이기 때문에, 코일은 뭡니까? 그 유도전동기가 이렇게 가동을 할 때 그 슬롯 사이로 무효분이 발생이 되죠. 거기다 이 변압기도 무효분이 발생이 되죠. 왜냐? 왜 무효분이 발생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많이 배웠던, 자, 무효분이 왜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부터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항을 여러분들 만일 전압과 전류가 통과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과 전류가 통과를 한다면 전압이 이렇게 갈 때, 이 좀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좀, 이 포토샵이 좀 서툴러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압이 갈 때, 이 저항을 통과할 때는 이 전류는 이렇게 그대로 이쁘게 이렇게 통과를 해요. 제대로 모니터에 나오는 거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저항에서의 유효 전력분은 이렇게 P는 이렇게 이쁘게 그대로 VI, 그죠? P는 V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P다, 이렇게 돼서 이 저항에서는 P는 VI가 되는 겁니다. 그죠? 유효분이죠. 유효분. 그래서 역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체 이렇게 이 아파트에서, 이 전체 아파트의 전기 사용량 중에서 얼마나 유효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냐, 아니면 무효분으로 사용하고 있냐. 이 무효분이 사실은 그 요금을 더, 역률에 대한 요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기를 쓸데없이 낭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역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코일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코일을 통과를 할 때는 이 그림이 좀 어찌 될지 모르겠네. 코일은 이쪽으로 갈게요. 코일은 이쪽으로 갑니다. 코일을 통과할 때는 전압이 이렇게 가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90도 뒤에 오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무효분이 되잖아요. 연말을 V라 하고 연말을 I로 한다면 여기에서는 P가, 그죠? 여기에서 P는 VI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무효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P가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있는 것까지 다 해석을 하고 정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요 R이고 요거는 L이고 요거는 C인데요. C는 어떻게 됩니까? C 부분은 이렇게 되죠. 전압이 가게 되면 전류가 90도 앞서서 이렇게 가죠. 90도. I.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P 개념이, 요 P 어디 갔어? 요거 P죠. P 개념이 저항을 유효분보다는 작게 이렇게 이 P가 만들어지죠.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이 아파트의 전기 있죠. 이 TR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이 펌프실에 있는 그 회전기 부분 많죠. 우리 기계실에 가게 되면 급수펌프도 있고요, 소방펌프도 있고, 배수펌프도 있고, 뭐 여러 개 많고요. 이 지하 주차장 가게 되면 뭐 유인팬도 있고, 급기팬도 있고, 그 다음에 배기팬도 있고, 물론 펌프실에도 급기팬, 배기팬 다 있고요. 이 변전실에도 급기팬, 배기팬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이러한 전류, 지상회로가 되는 거죠. 무조건 이 코일을 통과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늦게 오는 지상회로가 되기 때문에, 자, 요런 모든 것을 통과한 것을 이 변전실에서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한전의 MOF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만일 500세대가 여러분들 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이 500세대의 모든 계량기를 검침을 해서 그 계량기를 검침한 중에서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공용 부분과, 그죠?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으로 나눠서 요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을 부과를 할 때 이 기준이 되는 이 최초의 이 한전 계량기, 여기에 있는 계량기를 가지고 요금을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대 사용량 빼고 나머지 공용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 역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전 계량기에서. 요즘 뭐 스마트 팩토리인가? 아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전력이죠. 스마트 뭐죠? 하여튼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15분마다 한전에서 이 검침을 해서 우리 이렇게 역률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역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모든 우리가 아파트 안에 사용하고 있는 그 회전기기 또는 코일, 변압기, 여러분들 가전기기에도 사실은 직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는 노트북에도 뭐가 있습니까? 안에 변압기가, 작은 변압기가 있어요. 그것을 어댑터라고 그러죠. 그러한 모든 것,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기 동력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러한 무효분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코일들 때문에 위상이 90도 늦어지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라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얘를 싸움을 붙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 전체 아파트에 있는 코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콘덴서는요. 이 콘덴서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바로 이 변전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류를 조정한다는 것은 변전실에서 지상이면은 이렇게 콘덴서를 켜주고, 또는 진상이 너무 되게 되면 콘덴서에 있는 차단기를 내려주고, 요즘은 이제 이런 그 역류를 개선하는 것을 자동으로 또 하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진상과 지상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콘덴서, 요 콘덴서죠. 그래서 이것을 병렬 콘덴서다 그래요. 이 콘덴서의 MC12죠. MC12를 ON이나 OFF를 해서 진상이냐 지상에 따라서 이것을 조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토탈적으로는 우리 아파트에 RLC 회로를 통과를 하는데요. L에서 모든 코일 요소에서 90도 늦은 지상 회로가 되니까 이 진상 콘덴서를 이 변전소에서 달아가지고 이 L과 C를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코일에서 자꾸 90도 늦어지니까 90도 앞에 당길 수 있는 진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마 이거 콘덴서를 변전실에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게 병렬로 접속했다 뗐다 하면서 이 역류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RLC 직렬 회로 같으면은 여러분들 공식 아시죠?
피상전력은 VI는 여기가 피상전력 PA라고 할까요? PA는 VI면 요 부분이 그죠? 이쪽 부분이 뭐가 됩니까? R이 되고 이쪽 부분이 X가 되죠. 이 X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X라는 개념이 L과 C를 싸움을 붙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삼각함수에 의해서 구하는 게 바로 P는 VI다 그러죠. 그래서 이 VI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R이 되고 VI 사인 세타는 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무효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역률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렇게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가 있을 때 우리 아파트에 L과 C, 그러니까 이 변전실에 붙어 있는 이 콘덴서와 그리고 우리 그 세대나 공용 부분에 있는 그런 코일에 싸움을 붙여서 이런 싸움에서 저항만 살아남도록 값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역률 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완전 기초였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공식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함수를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역률이 무효분과 유효분으로 전쟁을 벌려서 그것이 공식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TV였습니다.